왜 그동안에 그렇게 1대30으로 싸우면서도 미군이 이스라엘 영토에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혼자 힘으로 싸웠습니다. 유태인들이 미국에 800만이나 있지만은 미군 보고 이스라엘 가서 좀 이스라엘 군대 도와주라는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혼자 힘으로 싸웠습니다. 혼자 힘으로.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나라에 외국 군대가 와가 있으면 한국 사람들을 그 국민들이 정신이 망가진다. 어렵더라도 우리 힘으로 지킨다. 우리 힘으로 지킨다. 우리가 미국 사람 힘으로 김정일을 물리쳤다고 하면은 미국이 없어지면은 또 다른 김정일이 나옵니다. 우리 힘으로 김정일을 꺾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해야 제2, 제3의 김정일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자주국방이에요. 박 대통령이 이야기한 자주국방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러니까 1대1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자주국방입니다. 자주국방.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에 나태해가면서 습관적으로 미국의 힘을 얻으려고 했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햇볕 정책,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국민들의 결전 의지를 무너뜨리고 우리 군대를 내부적으로 해체하려고 한 것이 햇볕 정책, 중도 노선, 좌경화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NLL에서 그 지역에 있는 해병대 병력을 줄입니까? 어떻게? 그 중요한 수도권을 방어하는 생명선에 대해서 노무현이가 영토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는 내부적으로 군대를 해산해가지고 저쪽에 초대장을 준 거 아니겠어요? 초대장을 준 거.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지난 20년의 이 내부 붕괴 과정은, 대한민국의 내부 붕괴 과정은 아주 끔찍스러운 겁니다. 이번 이 기회에 여기서 이제는 중단을 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운다 하는 1.21 사태 이후에 한국 사람들이 가졌던 그 마음 자세, 그때 예비군을 만들고 했던 그 시대로 전 60년대 말에 1968년에 1.21 사태, 그해 11월에 삼척 무장 공비 사건, 그 다음 해에 이시 완투한 격추 사건 등등 긴장이 고조되던 그 시대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한 손에 망치 들고 다른 손에 총 들고 싸우면서 건설하고 건설하면서 싸운다. 이걸로 다시 돌아가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이제 눈을 이 동북아시아로 돌려보면은 이 올해 들어와서 큰 변화가 있어요. 우리는 북한한테 얻어맞아가지고 화가 나 있고, 일본은 중국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지금 화가 나 있어요. 그 생각구 열도에서 중국 선하고 일본 순시선이 충돌을 한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중국이 일본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선장을 석방하도록 만들고 또 뭘 했습니까? 아주 희귀 광물 수출 금지도 시켜버리고, 이래서 아주 일본 사람들이 화가 나 있어요. 누구한테 화가 났느냐? 우리하고 비슷하게 중국에 대해서 굴종적으로 하고 있는 이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일본의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지금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어요. 지금 선거를 하면은 야당인 자민당이 이기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 보궐선거에서 계속 민주당이 지고 있어요. 최근에 후쿠오카 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현직 시장이 아주 잘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민주당인데 누군 다 이길 거로 봤는데 중간에 이 중국 사건이 나니까 이 바뀌어가지고 자민당에서 미는 행정경험 전혀 없는 30대가 시장으로 되었습니다. 이 일본에서의 반중 여론이 상당히 강해요.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에서의 반중 여론도 지금 몇 가지 사건 때문에 천안함 때 중국이 북한을 비교하고, 이번에 연평도 도발 때 뜬금없이 와가지고 육자회담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겪으면서 한국에서도 이 중국에 대한 반중 여론이 일어난다. 그럼 한국과 일본에서의 반중 여론화,
이게 아주 중요한 무슨 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반중 여론. 또 중국은 그 뭡니까? 노벨 평화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주 희한한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면서 유럽 사회에서도 아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일부에서는 중국이 경제 잘 나간다고 샴페인을 너무 먼저 터뜨려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이 저렇게 아주 나쁜 짓을 하더라도 북한 있는 것이 우리로서는 유리하다. 빈문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북한이 바로 미국의 군사력의 일정 부분을 딱 잡아둔다. 그 사이에 우리는 대만을 아주 공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은 또 대만을 보는 거예요. 대만을 본다. 이렇게 아주 복잡한 게임이 오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뉴욕타임스가 주로 미국의 이 소위 진보 여론을 대변하는 신문인데 최근 사설에 이렇게 썼어요. 중국한테 경고한다. 중국이 한반도에서 지향하고 있는 목적이 두 개가 아니냐. 하나는 한반도의 안정, 두 번째는 동북아시아에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향상돼 높아지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 중국의 전략적 목표인데 북한이 저렇게 아주 도발적으로 나옴으로써 그 두 가지 목표를 다 상실하고 있지 않느냐. 한반도가 불안정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 군사력이 동북아시아에 자주 전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는 한번 제대로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저 북한 문제를 스스로 한번 결정을 해보라. 이런 아주 권고를 쓴 이 사설을 보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반중화. 만약 이게 더 진행돼 가지고 일본에서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럼 한국에서도 핵무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 일본이 핵무장을 하면은 중국이 동북아시아에서 가지고 있는 군사적 우위는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이 핵무장도는 한국에서 앞으로 타부 없이 그동안에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는 금기시 되어 왔습니다. 아무도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스스로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서 하나의 선을 딱 쳐가지고 이게 노예근성입니다. 노예근성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요것밖에 못해. 난 주인한 눈치를 보기 때문에 요 이야기밖에 못해. 핵무장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 한국 사람은 노예근성입니다. 노예근성. 지금부터 이야기를 자유롭게 해야 된다. 그럼 서명도 받아가 핵무장 해야 된다는 1000만 명 서명운동도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스라엘 이야기하지만 북한이 이스라엘식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한국이 아랍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입니까? 창피한 이야기. 그러나 한국 사람들 개개별로 보면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해병대 지원자 수가 줄지 않았다든지 하는 그런 거 보면은 그런데 국가 지도층에 있는 자들이 노예 근성 또는 식민지 관료 근성에 젖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그 용기를 북돋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참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피하다 죽겠다.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오늘처럼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하는 메시지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 사건 직후에, 연평도 도발 직후에.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부끄러운 짓을 해서가 아니라 폭격 명령을 내리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부끄럽게 했다. 폭격 명령을 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냐?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대주의 근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바꿔놓는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오늘의 위기가 이 호기로 찬스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2부는 오늘 말씀드렸던 그 중공군 개입에 대한 연구 이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시 10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시 10분입니다.